여기까지 1억 원 혼인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주택 개념을 좀 구체화한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납세자들은 여러 부분에서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기존에 어떤 것이 집이냐, 이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금에 있어서는 1주택 비과세에도 연동이 되고요. 그렇죠. 결국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세대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다른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게 집으로도 쓸 수 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을 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택으로 볼 것이냐,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돼서 중과세가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기존에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에다가 확실하게 이런 것을 집으로 두겠다, 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부적인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취사. 예, 요 개념이 필요한 건데, 뭐 주방. 취사 시설, 네, 네. 주방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출입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욕실이 같이 욕실.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뭐 지하철 역에 화장실 쓴다 이런 거 안 되네요. 네, 그런 화장실이 거는 없으면 주택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은 이 개념을 법에다가 명확하게 한 것은 굉장히 좋으나,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피스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고, 주방 취사 시설이 되어 있고, 화장실 따로 욕실이 대개 욕실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오피스텔은 이제 사무실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개념상 다 집이 되는 건가? 집으로 보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주택이라면 그런 것들이 이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예를 들면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오피스텔을 갖고 계실 때, 이 집을 아파트를 팔 때 오피스텔이 이 개념대로라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게 되니까, 말하자면 비과세를 못 받거나 2주택으로 중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으로 다 보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게 최소한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집으로 쓴다면 그게 집.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명확하게 하긴 했지만 기존의 오피스텔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종전과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집으로 쓴다면 그거는 오피스텔이 집. 그리고 사무실로 쓴다면, 예를 들면 출입구도 따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 내 주방도 따로 되어 있고 욕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무실로 쓰는 한은 여전히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바뀐 게 아닌데, 이 개념이 들어왔다는 얘기로 조금 혼동을 하시면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다 이제 집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주방이라든가 욕실을 갖춰놓고 있더라도 그거를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인데, 그걸 오피스로 사용하면은 주거용으로 안 본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택의 개념이 구체화된 거는 같은데, 세율이나 뭐 이런 거에는 전혀 변동 없는 건가요? 네, 종전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왔던 것을 명시적으로 세법 규정 내에 이제 집어넣었다라는 거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처분이 달라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이 달라지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상업용 건물, 근린상가를 가지고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업용으로 팔려고 했더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주택 이게 상업용이 있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린상가가? 네, 원래는 상업용 부동산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주택보다는 작죠. 그죠. 주택 중에서 1주택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4%,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 4%에서 합쳐서 연 8%씩 공제를 해줬었는데,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그게 늘어가는 거죠? 그렇죠. 최대 10년을 넘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80%까지 공제가 되니까 거의 세금이 1주택일 때는 주택일 때는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면은 네.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2년 뒤에 저거 팔아야지 하면서 8년까지는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네. 매도 시점 2년 앞두고 이거를 주거용으로 바꿔서 판다. 그러면 장기 보유 받을 수 있나요? 네, 종전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네. 요번 세법 개정안에는 네. 그거를 또 다시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가로 쭉 가지고 있다가 네. 한 2년 정도 시점에 네. 주택으로 바꿔서 한다. 그러면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 8%씩 네. 더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때 이 주택의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계산 시점을 당초 상가로부터 쓰던 이 전체 기간,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바꾼 그 시점부터 따지겠다라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종전의 예규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원래도 그렇게 적용을 했었어요. 했는데 근데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안 해주겠다라고 이제 안 된다. 법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렇네요. 뭐 빈틈이 없네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